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현재 전라도 시인인 정재학 선생께서 충격적이게도 5.18 단체가 고발할 것이라며 그래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김대중부터 가짜 유공자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5.18은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충격 폭로까지 터졌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아마 이 칼럼이 발표되고 나면 민주당과 광주시 5.18 단체는 고소고발을 한답시고 개거품을 물고 공격해올 것입니다. 그것은 5.18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먹이통을 빼앗길까 두려워서일 겁니다. 그러나 필자 정재학이는 5.18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가짜유공자를 만들어내면서 5.18을 이용해 먹는 무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대의 범인들이자 도둑놈들입니다. 5.18이 조롱당하는 현실을 조장해온 더러운 개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왜 저들에게 5.18을 빼앗기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5.18 유공자를 살펴보노라면 그 맨 첫머리에 김대중의 이름이 보일 것이다. 김대중부터 5.18 유공자란 뜻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잡다한 인간들이 보인다. 김대중은 5.18을 일으킨 시작 원점이다. 김대중이 아니었으면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을 까닭이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대중은 1980년 봄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을 만나 학내 학생 시위를 거리로 이끌어 데모크라시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 이전에 김대중은 정읍 동학혁명기념식에서 혁명의 필요성을 연설하였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이에 고무된 난민전은 베트콩 깃발을 응용하여 자신들의 상징으로 썼고 수많은 좌익들 특히 공화국 만세를 부르던 남로당 잔존 세력들과 좌파 지식인들은 베트남 통일을 보고 가슴 설레었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였다. 문재인도 그 중에 하나였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는 경제와 반공의 위기였으나 그러나 좌익들은 적화통일의 최적기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였다. 이 중차대한 때에 김대중은 학생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그리하여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5.18의 발생 원인을 김대중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기밀이 해제된 CIA 문서도 김대중을 지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사면을 받았고 김영삼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다. 5.18은 김영삼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김영삼은 내란죄를 소급입법하여 전두환을 감옥에 잡아넣는다. 그러나 김대중은 전두환을 사면시켰고 그들만의 정치쇼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되면서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에게 유공자라는 칭호와 함께 수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국민은 없었다. 다만 5.18이 이상한 방향, 즉 민주당의 사유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5.18은 광주시나 5.18 단체의 전유물일 수 없다. 필자를 비롯한 당시 현장을 지키던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5.18이 김대중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외 수많은 사건들이 침묵 속에 있다. 아세아 자동차 습격과 여기에서 탈취된 장갑차와 차량에 의해 수많은 파출소와 경찰서가 습격당하여 무기고가 털려 M1을 비롯 칼빈 등 수류탄과 화순 탄광에서 가져왔다는 다이너마이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탈북인들은 5.18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탈북인들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5.18이 실시간으로 북한에 중계되었다는 사실도 묻혀지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 5.18이 김일성의 지도로 일어난 사건임을 기록한 사실도 잊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사망자 중 상당수가 M1이나 칼빈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은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쏘았을까? 오발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을 리 없다. M1은 군복무를 마친 우리도 다루기 버거운 총이었다. 넉마주의들이 총기를 들고 교도소 습격을 예고한 장면은 이 혼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당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기세를 올리던 이들 중 과연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알고 싶다. 우리가 2학기 복학 후 확인한 결과 죽었다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망자도 수천 명이 아니라 165명이었다. 소문과 사실이 모두 과장된 것들이란 점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이런 장면은 동학혁명에서도 나타난다. 5.18을 동학으로부터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민주당에게 찬물을 끼얹는 글을 하나 소개해본다. 독립운동가 호남선비 황현은 일제침탈에 맞서 피맺힌 통곡의 글을 남긴 분이다. 그분은 매천야록이란 일기를 통해 동학을 가감없이 적고 있었다. 황현은 동학을 아니라 분명하게 지적한다. 일은 하기 싫고 불평만 하던 무리들이 동학에 들어가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를 겁탈하고 부자와 관리를 죽이고 돌아다닌다. 온순한 백성은 열심히 땀 흘리며 가족을 돌보는데 동학무리들은 게으르고 불온에 소작할 땅도 얻지 못하니 때로 몰려다니며 약탈과 겁탈로 일을 삼는다. 원래 동학의 출발은 높은 이상을 가졌으나 일이 없거나 일을 하기 싫은 불안당에게 이르러서는 동학이 남의 재산과 부녀를 빼앗아 살아가는 수단으로 되었다. 당시 동학의 실상을 호남선비 황현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황현은 자신의 삶 주변에서 일어난 사실을 지켜본 시대의 증인이었다. 동학의 저변엔 이런 치욕스러운 풍경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듯 5.18에도 이런 부류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은 MBC를 불태웠고 경찰들을 습격하여 혼란의 주동자가 되었다. 지금 5.18 묘지의 M1이 아니라 M16에 의해 사망한 자들은 국군에 의해 죽은 자들이 틀림없다. 그들은 누군가가 탈취하여 부려놓은 총기를 든 자들이었고 광주 유지들의 총기 반납운동을 거부한 자들이었다.
우리가 김대중이 지시한 데모크라시를 찬성할 수 없듯이 아무나 희생당한 광주 시민으로 기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량한 피해자는 기릴 수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김대중을 필두로 한 가짜 유공자는 단 한 사람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누구의 손으로 죽었든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6차, 7차, 8차 보상까지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비극이 전개되는 와중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5.18이 독재로부터 해방이라든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는 위대한 혁명의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면 5.18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운동이다. 역사가 증명하는 5.18의 시발점은 김대중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수천 명씩 줄줄이 이어지는 유공자들도 5.18이 얼마나 허구적인 운동인가를 증명해준다. 5.18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유공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 5.18과 전혀 관계도 없는 자들에게 유공자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있는 현실. 그러므로 5.18은 가짜 유공자들이 지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분명하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실상에 확신을 더해준다. 5.18 당시 경상도 출신 정치인도 있다. 그러므로 5.18이 민주당 배불리는 화수분일 수는 없다. 더구나 국가정보원 대직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간첩이 5.18 유공자로 이름이 올라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분도 있다. 그리하여 민주화운동이라는 초라한 명분마저 더럽혀진 5.18이다. 김대중은 가증스럽게도 5.18 유공자 맨 첫머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셀프 유공자인 것이다. 자신이 지시하고 주문했던 비극이다. 이 얼마나 낯뜨거운 짓인가. 김대중 뒤를 이은 고은, 이해찬, 서른, 문재인, 한명숙 등이 유공자라는 점은 절대로 5.18이 추앙받을 운동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오점 중 하나다. 김대중은 제2의 동학혁명을 일으키자는 선동을 한 바 있다. 광주를 동학으로 연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의 저변엔 불량배나 불황자들의 만행이 있었다. 이 짓을 추모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짓이다. 심지어 130여 년이 지난 동학 인물들 찾아 보상을 해주는 것도 역사를 역행하는 짓이다. 동학의 이상은 우러를 수 있으나 불안당까지 혁명의 일원으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동학은 혁명이 아니라 농민운동이다. 이걸 부정하는 식자들은 없을 것이다. 또한 김대중이 누구인지 모르는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온갖 비극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서해전이 벌어진 와중에도 전사한 국군을 버려두고 일본으로 월드컵 결승전 보러 간 인간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자신이 책임지겠다던 인간이다. 그러나 도서관과 건물과 도로 등 수많은 기념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목포상고 출신이 명예박사만 19개나 된다. 배 터지도록 끌어모은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왜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하는가. 죽은 김대중에 무엇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는가. 소위 배웠다는 이 무식한 인간들아, 왜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사공명주생중달 죽은 공명을 보고 도망치는 사마이가 바로 너희가 아닌가. 2026년 5월 18일 전라도에서 정재학. 다음은 배창준 씨가 밝힌 5.18 관련 충격폭로 칼럼. 5.18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입니다. 미국 통신원전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회장, 국제자유 주권총연대 공동대표 배창준 씨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어느덧 7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이름 없이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들과 애국국민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쳐 전장에서 산화하신 분들, 평생 상처와 장애를 안고 살아오신 분들은 오직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오늘까지 견뎌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사회는 현재 진행형으로 5.18을 둘러싸고 깊은 갈등과 분열 대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 자유에는 국가 권력을 향해 질문할 자유, 역사에 대해 토론할 자유, 진실을 요구할 자유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국민 앞에 숨김없는 진실과 공정한 역사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마땅히 6.25 참전 국가 유공자님께 존경과 명예로 매년 국가 기념일과 명예의 전통으로 당당하게 유공자명을 공개하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관을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5.18 정신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2020년 5월 12일 미국 CIA와 국무성이 한국 5.18 국가전복 관련 기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 충격 폭로했습니다. 폭로된 문서는 광주 5.18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스코리아 에어전트 폭동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5.18은 북한에 의한 폭동이라고 폭로 이 팩트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또한 CIA 기록 문서에 1980년 5월 26일에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 미팅을 통하여 5.18이 종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로된 CIA 문서를 근거로 볼 때 5.18은 북한군의 진두지휘하에 발생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 대표와 북한 대표가 미팅을 통하여 5.18 전쟁을 종결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되기 전에 1981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광주 5.18을 분명한 북한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1995년 11월 김영삼 정부에서 느닷없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치적으로 1997년 광주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광주 5.18의 진실을 밝히는 지만원 박사님과 기자 등 국민에게 갖은 압력과 회유 그리고 조작 왜곡으로 점철된 선전선동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 친북 친중 세력들이 근 30년 이상 전 국민을 세뇌 가스라이팅하면서 국민을 속이다 못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옥으로 보내는 5.18 특별법을 만들어 5.18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국민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당과 5.18 가짜단체와 유공자들의 카르텔이 되어버렸습니다. 2026년 5월 8일 실체조차 애매모호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시키는 개헌안이 시도되었다가 국민의 저항에 무산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5.18 가짜단체 가짜유공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북한에 동조하는 반미 친북의 핵심 가치인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파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북한의 지령과 똑같은 이 엄청난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삽입하겠다는 망국적 이념과 사상의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 피해 입은 5.18 유공자들을 보자. 1980년 당시 5.18 희생자 공식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165명, 부상자, 행방불명자 700여 명을 다 합해도 1000명이 안 되는데 현재 광주 5.18 유공자로 세금 감면과 자녀 시험 가산점 등 온갖 혜택과 특혜를 받는 자들이 5769명입니다. 그중 1300여 명은 도저히 신원이 파악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북한에서 특수임무를 받고 내려온 간첩 내지 남한내 자생적 고정간첩 아니면 북한 특수요원들이 아닌가 하는 가상적인 인물과 이름으로 의심이 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주 5.18로 인해 희생하신 분들께는 당연히 5.18 희생자로 국가적 차원에서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이름과 공적을 공개하고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5.18 유공자 중 대한민국에서 간첩죄로 구속된 자도 있고 또 간첩 혐의자들과 체제전복 세력이 버젓이 5.18 유공자로 둔갑되어 있다면 이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5.18 관련 단체들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통합과 역사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설명과 유공자 정보 공개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감추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